자, 이번 시간에는 전기회로의 아주 중요한 법칙인 옴의 법칙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선생님이 오늘 수업에 첫 번째로 올렸던 동영상에서 옴은 사람인 거 알고 계시죠? 자, 옴이라는 사람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기에 대해서 편리하게 배울 수도 있고 전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전기에서 아주 중요한 법칙인 옴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기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전기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는 전압, 전류, 저항 세 가지입니다. 전압은 V라고 표기를 하고요. 전류는 I, 저항은 R이라고 표시를 하지요. V, I, R. 단위는 각각 전압은 볼트, 전류는 뭐였죠? 암페어, 저항은 자, 요렇게 쓰고 저항의 단위는 옴이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전압은 V, 전류는 I, 저항은 R, 단위는 볼트, 암페어, 옴으로 표기된 거 보이시죠? VIR로 표기하고 볼트, 암페어, 옴이다. 라는 거는 아주 기초적인 지식이죠. 자, 옴의 법칙은 이런 V와 I와 R, 전기의 가장 기본적인 3요소인 요 세 가지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입니다. 자, 그 법칙을 옴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자, 옴의 법칙은 자,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옴의 법칙은 식으로 쓰고자 한다면 자, V는 I, R 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각각 I와 R에 대한 공식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을 한번 보세요. 삼각형을 보시면 자, V가 가장 위에 있고요. I, R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V는 자, 동그라미 친 V는 아래 남은 거 V를 손가락으로 살짝 가려보시면 I, R만 남죠. I 곱하기 R입니다. 즉 전압은 저항과 그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곱한 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I는 자, I가 무엇인지 알아보려면 I를 손가락으로 가려보세요. 그러면 R과 V가 남는데 R이 아래쪽에 있고 V가 위쪽에 있죠. I는 R분의 V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이 R에 대해서 나타내려면 R을 손가락으로 가려보세요. R은 무엇이다? 왼쪽에 있는 대로 I분의 V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건 그래프입니다. 자, I와 V와의 관계고요. R과 V의 관계, R과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V는 IR. 이 공식은요, 전기회로를 해석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얼마나 많이 사용이 되는지, 자, 다음을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압 강하라는 말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지의 기전력이라는 말은 아까도 배웠었죠.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라고 했죠. 기전력, 즉 전지에서 나오는 게 기전력입니다. 자, 기전력을 대문자 E라고 하고 이 전지에도 내부에 아주 적은 저항이 존재합니다. 내부 저항을 스몰 r이라고 합시다. 소문자 r이라고 합시다. 그런 기전력이 있고 그리고 내부 저항이 있는 기전력 E와 내부 저항 R이 있는 회로입니다. 이 회로에 외부 저항 대문자 R, 저항 하나를 연결했습니다. 이 회로에서 옴의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연결했을 때 전지의 단자 전압을 뭐라고 하죠? E라고 하죠. 전압. E는 뭐 곱하기 뭐였죠? 자, V는 I, R이었어요. 자, I는 이 회로를 흐르는 전류 값이고요. I는 그대로 오고요. 자, 저항 값은 두 가지가 존재하지요. 외부 저항 R과 누구죠? 내부 저항. 전지의 내부 저항 스몰 r입니다. 그래서 IR은 IR인데 R에다가 플러스
내부 저항인 스몰 r을 더한 값이 됩니다. 자, 기전력 E는 전압값이죠. V는 I, R인데, 자, 기전력 E에도 내부 저항이 있으므로 이때 저항값은 외부 저항 대문자 R에다가 뭐를 더합니까? 스몰 r. 기전력의 내부 저항 스몰 r을 더한 값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V는 IR, E는 IR이에요. 자, V는 IR. 자, 다음은 저항의 접속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항을 한 가지만 사용하는 회로는 없습니다. 저항을 크기가 각각 다른 것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자, 그 전체 저항이 뭔지, 합성 저항이 뭔지 그거를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자, 1단원에서 살짝 했었고 우리 과제도 했었는데 잠깐 다시 복습하는 기분으로 저항의 접속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저항의 접속 형태는 직렬 연결, 그리고 병렬 연결, 그리고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같이 섞여 있는 직병렬 연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직렬 연결은 저항을 어떻게? 일렬로 연결한 겁니다. 저항이 있고 그리고 끝나는 지점에 새로운 저항을 또 연결하는 겁니다. 자, 저항과 저항, 두 개의 저항이 접촉하는 지점은 한 군데뿐입니다. 여기. 자,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접촉하는 지점이 한 군데인 거를 우리는 직렬 연결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직렬로 저항과 전원이 접속되어 있는 회로를 직렬 회로라고 얘기합니다. 자, 실제 회로에 두 가지의 저항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시다. 자, 이 저항은 실제로는 두 개이지만 전기적으로는 한 개의 저항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등가 저항 혹은 합성 저항 아니면 전체 저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직렬 연결된 저항 두 개는 즉 합성 저항, 등가 저항을 R이라고 표시를 할게요. 요거를 R이라고 표시를 할게요. R은 직렬 연결에서는 자, 각각 저항의 값을 R1, R2라고 할게요. 두 가지의 저항 값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두 개의 저항을 어떻게 하면 된 거다? 더한 값입니다. 직렬 연결에서 합성 저항, 자, 합성 저항 혹은 등가 저항. 등가 저항은 같다라는 얘기죠. 크기가 같은 저항이라는 얘기예요. 자, 합성 저항은 직렬에서는 직렬로 연결된 저항 값을 단순히 더하면 됩니다. 자, 만약에 하나가 더 연결돼 있어요. 얘는 R3라고 합시다, 값을. 그러면 여기다가 R3를 더해주면 됩니다. 자, 4개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값도 더해주면 됩니다. 쭉쭉쭉쭉쭉 계속 직렬 연결이 5개, 6개, 10개가 있다. 그 저항 값들을 모두 더하면 합성 저항, 즉 이 저항들을 모두 더한 것과 같은 저항 값을 합성 저항이라고 하는데 직렬 연결에서는 이들의 값을 싹 다 더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예를 들어서 직렬로 저항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합성 저항은 몇입니까? 자, 앞에 있는 저항이 2옴, 자, 또 하나의 저항이 3옴이라고 하면 자, 이거는 등가 저항을 하나의 저항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두 개의 값을 더한 5옴짜리 하나의 저항과 같은 값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직렬로 저항이 연결된 회로에다가 전기를 공급한다면, 기전력을 공급한다면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R1, R2, R3 세 개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 V라는 전압을 공급해 줬습니다. 자, 전원의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 전류는 플러스, 기전력 V의 플러스에서 출발을 해서 자, R1 지나고 R2 지나고 R3를 지나서 다시 마이너스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런 회로에서의 전압 강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전압 강화라는 것은 각각 소자인 R1, R2, R3에서 각각에서 소비되는 전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R1에서 소비되는 전압 강화를 V1,
R2 여기서 소비되는 전압 강하를 V2, R3에서 소비되는 전압 강하를 V3라고 할게요. 자, 일단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R1이라는 저항에 흐르고 있는 전류 I1. 자, 이거를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옴의 법칙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옴의 법칙 V1은 즉 R1에서의 전압 강하인 여기에 V1은 IR이죠. IR인데 자, V1 즉 R1 저항 첫 번째 저항의 값이기 때문에 거기서의 전압 강하이기 때문에 I1 곱하기 R1이 됩니다. 자, 똑같은 원리로 R2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하 V2는 역시나 IR로 표현할 수 있고요. I2, R2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똑같이 자, R3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하를 V3라고 했을 때 똑같이 IR로 표현할 수 있지만 자, R3에 흐르는 전류인 I3, R3 값, 세 번째 저항의 값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나씩 옴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합성 저항을 어떻게 구할 수 있죠? R1 플러스 R2 플러스 R3로 계산할 수 있죠. 자, 왼쪽에 있는 회로를 오른쪽으로, 즉 저항을 등가 저항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등가 저항으로 표현을 하면 자, 여기서 일어나는 전압 강하는 즉 소비되는 전압은 R1, R2, R3를 모두 더한 값에서 소비되는 전압 강하와 같습니다. 즉 각각의 V1, V2, V3를 모두 더한 값과 같게 되겠죠. 자,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값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I1, I2, I3는 더하지 않습니다. 더하지 않고요. 직렬 연결에서는 자,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전류가 쭉 그냥 길 따라서 흘러갑니다. I2, I1, I3의 값은 전부 다 같은 값이 됩니다. 자, 전체 회로를 보고 한번 V는 IR, 옴의 법칙을 적용해 볼까요? 자, V는 I 값은 어차피 같으니까 하나라고 쓰고요. 자, I, R의 값인데 이 I, R의 값은 무엇이다? R1 플러스 R2 플러스 R3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항의 접속, 이번에는 병렬 연결입니다. 병렬 연결은 저항의 양 끝단자를 접촉한 거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직렬 연결 설명할 때 저항과 저항이 서로 접촉하는 지점이 몇 개인지를 기억하라고 했죠. 직렬 연결에서는 저항과 또 다른 저항이 접촉하는 지점이 연결되는 지점이 한 개입니다. 한 개인 거를 직렬 연결이라고 부르고요. 병렬 연결은 양 끝단이 둘 다 접촉합니다. 저항이 하나, 두 개가 있는데 양 끝단이 여기서도 접촉하고 여기서도 접촉하고 두 번 접촉하는 게 병렬 연결입니다. 병렬 연결도 하나의 등가 저항, 등가 회로 혹은 합성 저항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병렬 회로는 저항과 전원 이런 것들이 병렬로 접속되어 있는 회로를 얘기하고요. 병렬 연결의 합성 저항 값은 원래의 저항 값보다 작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아래의 공식을 따르기 때문이죠. 자, 병렬 합성 저항 R은 조금 복잡합니다.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분의 1입니다. 자, 요거를 계산하면 R1 플러스 R2 곱하기 R1 곱하기 R2가 됩니다. R1 플러스 R2 분의 R1, R2 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식은요, 사실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저항이 딱 두 개일 때 요런 식이 적용이 됩니다. 3개, 4개일 때는 또 다른 식을 사용해야 되는데 요 식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한번 그 근원을 살펴볼게요. 자, 병렬 합성 저항을 R이라고 했을 때 살펴볼게요. R은 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그 이전은 사실은 병렬 합성 저항 R분의 1은 자,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병렬 합성 저항은.
그리고 만약에 병렬로 3개가 연결이 됐다. 즉 여기에 하나가 연결이 더 됐다. 3개 모두 병렬로 연결됐다. 그러면 요 공식에다가 이 공식에다가 뒤에다가 플러스 R3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4개다. 그러면 R4분의 1 쭉쭉쭉쭉쭉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면 됩니다. 자, 이 식을 저항이 2개일 때를 다시 써봤더니 이렇게 된 거고요. 기본 식은 이 식입니다. 이 식을 기억하고 있다면 병렬로 3개가 연결되든 4개가 연결되든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저항값이 2옴과 2옴이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한번 지울게요. 자, 2옴과 2옴이다. 2옴과 2옴이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실제 저항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2옴, 여기도 2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선생님이 알려준 그 공식대로 해볼까요? 자, 합성저항 R분의 1은 자,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인데 R1도 2 값을 가지고 있고요. 플러스 R2도 2 값을 가지고 있겠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 얘를 계산하면 자, 분모를 통분할 필요가 없죠. 2. 분모가 같을 때는 분모는 그대로 가고 분자값만 더해주면 되겠죠. 2분의 2 값이 되겠죠. 그래서 즉 1이 됩니다. 자, 이게 아까 뭐였어요? 맨 앞에 있는 R분의 1이었죠. 그래서 R값이 몇이면 1이 될까요? R값도 1이면 전체 분수를 계산한 값이 1이 되겠죠. 그래서 합성저항 R은 1이 됩니다. 합성저항 R값은 1이 됩니다. 1. 자, 이 말은 자, 요 말을 보면 이게 왜 작은지 이해가 되죠. 2옴, 2옴을 병렬로 연결했더니 전체 합성저항은 1이 됐어요. 2옴, 2옴짜리를 연결했더니 1이 됐죠? 저항값이 원래 저항값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자, 이게 병렬 합성저항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병렬 합성저항을 구하는 공식을 살펴볼게요. 자, 병렬 합성저항은 어떻게 구한다? 자,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플러스 쭉쭉쭉쭉 추가를 하면 되죠. 자, 얘를 자, 역수관계죠? 얘를 대신 R로 표현하는 대신 전체의 분의 1을 하면 R값은 합성저항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분의 1 옴이 되겠죠. 자, 병렬 합성저항을 구하는 공식은 분수가 나와서 약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합성저항을 계산하는 방법을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컨덕턴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컨덕턴스는 합성저항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컨덕턴스는 병렬 연결 회로에서 합성저항의 분모식을 뒤집은 값이에요. 즉 컨덕턴스는 뭐분의 뭐 R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컨덕턴스 G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자, 저항값은 전류를 방해하는 힘이죠. 예전에 배웠었죠. 그럼 컨덕턴스는 무슨 개념이냐면 전류를 잘 흘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상수입니다. 자, 컨덕턴스는 G라고 표기를 하고요. 단위는 옴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씁니다. 자, 옴은 영어로 이렇게 쓰죠. 자, 기호도 단위가 옴이었는데 옴을 거꾸로 뒤집은 거죠. 단위, 영어도 거꾸로 뒤집어서 MHO라고 하고요. 자, 기호로는 이렇게 그리고 MHO, 단위도 똑같이 뒤집었습니다. 우리가 모라고 읽습니다. 다시 한번 컨덕턴스는 저항의 저항분의 1, 저항의 역수로서 전류를 얼마나 잘 흘려보내는가에 대한 개념이고요. 얘는 단위가 뭐다? 요렇게 그리고 뭐라고 읽습니까? 모라고 읽습니다. 옴의 반대 방향으로 그립니다. 자, 컨덕턴스 G는 R분의 1 모입니다.
그리고 I는 원래 R분의 V잖아요. I는 오음의 법칙에 의하면 R분의 V지만 자, R분의 1을 여기 1이 생략됐다고 볼 수 있죠. R분의 1을 G로 대체한다면 얘를 G로 대체한다면 I는 컨덕턴스 G 곱하기 V 암페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보면 직렬과 병렬이 섞여 있는 직병렬 접속에 대해서 볼게요. 직병렬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을 연결을 하는데 직렬과 병렬을 혼합해서 섞어 놓은 접속을 이야기합니다. 혼합해서 직렬, 병렬을 혼합한 것을 얘기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R2, R3는 병렬 관계죠. 병렬로 접속을 했고요. R1은 그 R2, R3의 병렬 연결에 직렬로 연결한 저항입니다. 즉, 이 회로는 직병렬이 직렬과 병렬이 혼합해서 접속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른쪽을 보시면 일단 하늘색 구역을 먼저 계산을 하게 됩니다. R2, R3를 등가 저항 R-로 표현할 수 있고요. R2, R3, R-는 어떻게 표현하죠? R2 플러스 R3 분의 R2, R3라고 계산할 수 있죠. 이 병렬 합성 저항, 이 하늘색 부분을 R-라고 등가 저항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전체 회로의 등가 저항을 또 구할 수 있겠죠. 자, R1과 R-는 무슨 연결? 직렬 연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회로에 지금 현재 있는 저항값, 전체 저항값, 합성 저항값을 구하려고 한다면 R1에다가 무엇을 더해라? R-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합성 저항은 R1에다가 R-를 더하면 되는데 이 R-값은 두 개의 R2와 R3의 병렬 합성 저항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R2 값을 아까 했듯이 2옴, R3 값도 2옴, 자, R1 값을 3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R2 2옴, 2옴, 3옴이라고 해봅시다. 자, 일단 R- 값을 구해볼까요? R- 값은 자, R2 플러스 R3, 즉 2 플러스 2죠. R2 곱하기 R3, R2 2 곱하기 2입니다. 그래서 R- 값은 4분의 4가 돼서 몇 옴이 됩니까? 1옴이 됩니다. 자, R- 값 요만큼의 값은 1옴이 됩니다. 1옴. 자, 전체 합성 저항은 R- 값에다가 R1 값인 뭐를 곱합니까? 3옴을 곱하는 게 아니죠. 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3옴으로 주어졌었죠. 그래서 R 값을 계산해 보면 R 값은 R1인 3옴 플러스 그 다음에 R- 값 계산해 둔 R- 값 1옴 해서 몇 옴이 된다? 전체 4옴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회로의 전체 저항 값은 몇이다? 4옴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만약에 이 기전력이 지금 현재 4V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회로에 흐르는 I 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I 값은 옴의 법칙, I는 뭐분의 뭐였죠? 네, 그렇죠. R분의 V였죠. 자, 이때의 R은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를 구하려면 저항값도 전체 저항값, V값도 전체 전압 값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전체 저항이니까 합성 저항값, 즉 4옴이었죠. 4분의 기전력의 전압 4V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니까 1이 나왔죠. 우리가 지금 뭘 구한 거예요? 전류 값을 구한 거죠. 그래서 이 회로에는 전류 1A가 흐른다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